안녕하세요. 재건축 예언가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22일 정부가 예정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제가 예상했던 대로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리뷰 및 해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도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는 노후계획 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조건이고요. 그 시작은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삼본이 되겠습니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해설이 가장 중요하니까 앞쪽은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선도지구 물량은 다음과 같고요. 선도지구 초기 규모는 10%에서 15% 선정 예정이다.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단지마다 예기치 못할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선도지구로는 조금 더 넉넉하게 지정하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 매년 지정한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영상 만들어서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선도지구를 올해에만 한 번 지정하고 끝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거 최소 5년 동안 한 지역에서 20에서 25%의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서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 당연한 건데 곧 영상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고요. 표준 평가 기준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평가 기준은 간소화 그리고 정량평가 중심으로 객관적인 숫자로 점수를 매기겠다. 그리고 예외는 있으나 여전히 평가 기준을 참고하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동의율이 중요하겠구나 느껴지시죠? 주민 동의율이 배점이 60점이고요. 기준은 동의율 50% 만족 시 10점, 95% 만족 시 60점입니다. 50에서 95% 사이의 동의율에서는 그 값에 따라 비례해서 점수를 매기는 거고요. 동의율 50%부터는 1%당 45분의 40점, 즉 약 0.89점씩 추가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내에서 최소 동의율 배점 10점, 그리고 최대 동의율 배점 60점으로 대체해서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체 시 최고 동의율과 최저 동의율의 차이가 45%보다 커지면 단지별 상대적인 점수 차이가 줄어들며, 그리고 최고 동의율과 최저 동의율의 차이가 45%보다 작아지면 단지별 상대적인 점수 차이가 커지는데요. 어차피 최고 동의율과 최소 동의율의 차이가 40에서 50% 정도일 것으로 보여서 이 방식에 따라서 절대적인 점수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단지별로 상대적인 점수 차이는 거의 없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멘트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사전 동의율 80%나 90%도 넘었다는 단지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재 사전 동의서를 실제 인감 서류 등을 지참해서 정식으로 모으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혹은 문자로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약식으로 동의율을 모으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실제 정식 서류들을 지참해서 동의율을 걷기 시작하면 사실 80%를 넘는 단지가 극소수가 될 거고요. 실제로 70% 넘기기도 쉽지 않습니다. 3, 40%밖에 못 모으는 단지들도 나올 텐데, 이 중 70에서 80%를 넘기고 동의율이 1, 2등이 되는 단지는 3, 4등 단지에 비해서 이 항목에서만 점수 차이가 1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의 주차 대수 차이가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물론 0.3에서 0.4대의 주차 대수를 가진 소수의 단지들은 만점을 받겠지만 전반적으로 점수 편차는 3점에서 5점 이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은 공원, 녹지, 학교, 주차장이나 복합환승센터 확보,
혹은 지역 내 이주 수요를 위한 공급을 해줄 수 있느냐, 즉 기부 체납 잘할 거냐는 건데요. 당연히 잘해야 하고요. 거의 다 10점 가까이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그러니까 요약하면 적당히 통합 재건축해서 3,000세대 정도 사이즈로 맞춰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적으면 나중에 공급 효과가 적어서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이주할 때 전세난이 심해서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8, 9, 10점씩 받을 거라 단지별 편차는 거의 없을 겁니다. 결국 2, 3, 4번 항목이 만점이어도 1번 동의율 등수가 중간 이하면 선도지구 선정 안 되고요. 2, 3, 4번 등수가 중간이더라도 1번이 만점이면 선도지구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1번만 변별력이 있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 중간이면 35점이고요. 1등은 50에서 60점입니다. 변별력이 크죠? 2, 3, 4번은 사실 절대평가입니다. 선도지구를 신청하는 단지라면 이미 평균 점수가 다 8, 9점씩은 맞출 거라 변별력이 작습니다. 즉 예상대로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동의율이 중요한 건 당연한 겁니다. 정부가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지금 24년인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목표가 27년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딱 하나 봅니다. 선도지구 지정해서 용적률 최대로 줄 테니까 이 시간 계획만 지켜줘, 이거예요. 즉 정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선도지구가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혹시 갑자기 내부 분란이 발생해서 재건축이 멈추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합이 말도 안 되게 제일 잘 되는 단지를 빨리 뽑아서 혹시 나중에 재건축 딜레이가 발생하더라도, 이건 정부 내부 문제로 인한 딜레이일 수는 있더라도 이 재건축 딜레이가 소유주들 내부 분란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즉 선도지구 그리고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될 초기 단지들은 거의 동의율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달 전에 미리 정답 공개해드렸었죠. 이전 영상 보시면 24년 2월 1일 영상입니다. 선도단지 선정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동의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부도 선도지구 선정 기준안을 제시할 거다. 예를 들어서 동의율 50%, 노후도 10%, 단지 규모 10%, 사업 진행 의지 10%,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어떤 선정 기준안을 제시하겠지만 사실 뜯어보면 메인은 결국 동의율이 될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딱 이대로 나왔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별 역세권, 대단지, 동의율에 따라서 어떤 단지가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아서 결국 선도지구로 선정될지 예시를 들었는데요. 딱 이렇게 점수가 나오도록 지금 선정 기준안이 나온 겁니다. 추가로 8페이지 표준평가 기준에 재밌는 기준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준평가 기준안이 있고, 그리고 정부 발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가 기준안이 있는데요. 8페이지 가보시면 이 8페이지는 전국 노후계획 도시에 적용 가능한 표준평가 기준안이고요. 즉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부천 뿐만 아니라 1990년도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적용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평가 기준안인 거고요. 3페이지는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부천이 먼저 스타트를 할 텐데 일단 빨리 출발해야 하니까 최대한 기준을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자체별로 논의를 해서 해당 지자체에 맞춰 내용은 일부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큰 틀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8페이지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동의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의율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기준안에 반대 동의율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A아파트, B아파트 단지의 동의율이 똑같이 70%가 모였더라도 A단지는 그냥 투표를 안 한 사람이 30%인 반면 B단지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이 30%인 상황이라면 일단 B단지는 탈락이란 얘기예요.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인 기껏 선도지구로 지정해 놨더니
소유주들 간에 내부 분란이 발생해서 재건축이 스톱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 동의율 항목이 3페이지에 있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부천 3본의 평가 항목에도 포함될 수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관계부처가 이미 재건축을 준비하는 소유주들의 분위기가 좋다고 판단해서 지금 1기 신도시 평가 기준안에는 굳이 반대 동의율 항목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궁금해서 방금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들이라서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하나 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까지도 말씀드릴게요. 뭘 사야 할까요? 선도단지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런 아파트들은 사전 동의서를 거두면서 그 기대감에 이미 가격이 일부 올라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성 계산을 해보면 현재 재건축 완성 시 안전마진의 반 정도를 이미 먹고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 선도지구 지정이 올해로 끝날 게 아니라 몇 년간 계속 지정될 것이니 그냥 사업성 제일 좋고 안전마진 제일 많이 확보된 단지를 지금 고르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단지가 현재 선도단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요. 이런 단지는 보통의 단지에 비해 아직 안전마진이 2, 3억 원은 더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나중에 용적률 혜택을 받는 초기 단지에도 선정이 된다면 사업성이 더 좋아져서 1, 2억 원 더 오르면서 대박이 나는 거고요. 혹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이주할 때 이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주변 준신축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주 수요 투자라고 하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투자를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마진이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는지 혹은 이주 수요 투자로 추천하는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우니 개인 상담 혹은 재건축 사업성 평가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메일로 상담 및 강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조건 발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예상했듯이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